아동학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에서 아이가 만 4살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꾸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 전에 제가 아이를 놀이학교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놀이학교도 같이 문을 닫았어요. 뭐 2단계인가? 코로나 2단계인가 할 때 거기 놀이학교도 문을 닫으면서 자기가 아는 다른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현금을 내고 거기를 아이를 보냈어요. 가정식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 보냈는데 제 아이가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자기는 낮잠 자기가 싫대요. 그때부터 애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 애가 제가 없을 때 어디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애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랬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하루 갔다 오더니 자기는 낮잠을 자기가 싫대요. 그래서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말을 했어요. 애가 낮잠 자기 싫다고 하니까 얘만 따로 낮잠을 안 잘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근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애를 한 번은 데리러 갔더니 애가 낮잠 시간에 거실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기 장난감 가져간 거를 손에 쥐고 있었나? 그리고 원장은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 안에 있고 불도 다 끄고 거실 불도 다 끄고 애가 허공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낮잠 2시간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장난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는데, 그냥 어쨌든 제가 그때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애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주말엔 되게 힘들어요. 애를 하루 종일 본다는 게 지금도 너무 힘든데, 또 저는 참 독박이에요. 항상 남편이 도와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항상 애를 보면 혼자 보는 거예요. 애를 맡기지 않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애를 맡겨야 되는데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가 뭐 할 수 있는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따라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보냈어요. 색연필이랑 같이 낮잠 시간에 이걸 하게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원장이, 나이 많은 원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나이 많은 보육교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약간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아줌마가 이걸 꼭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돈을 내고 애를 보내는 거를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만 4살에 기저귀를 못 대는 애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 애가 기저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한테 그리고 원장도 알고 있어요. 애가 기저귀를 한다는 거요. 선생님들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긴 갈아주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노란 통에 든 생유산균이라고 엄청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애를 먹였더니 애가 설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가서 설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육교사가 애한테 막 화가 나고 흥분을 해가지고 기저귀에다가 하지 말라고, 화장실 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제 애가 완전 애기 같은 상태거든요. 보통의 만 4살에 똘망똘망하고 또릿또릿하고 이런 애가 아니라 한 만 2살 정도 수준인 완전 애기 같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애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 아마 우리 애가 막 엄청 울었을 거예요. 제가 안 봤지만 제가 애를 데리러 갔더니 막 그 선생님이 기저귀에다가 똥을 쌌다고 막 엄청 흥분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얘는 기저귀 뗄 수가 없다. 지금 얘 기저귀 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애는 얼굴 보니까 막 울었고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사실 예상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기저귀 뗄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거기를 애가 막 가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보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걔를 볼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애를 또 보냈는데, 애가 이제 애를 데리러 가서 딱 차를 태웠는데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 혼자 있으라고 해서 울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혼자 거실에 너 혼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애를 방치한 거잖아요. 애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같이 사람이 없으면 엄청 울거든요. 혼자 있질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유산균을 먹고 설사를 며칠 동안 계속했어요. 그래서 또 설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장이, 제가 애를 그날은 또 데리러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장이 어머 그 애기가 그 똥을 쌌는데 자기 손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애를 차가운 물이 조금 나올 때 애기를 엉덩이로 씻겼다는 거예요.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엄청 추울 때 마이너스 10몇 도 이럴 때 차가운 물로 애 엉덩이를 씻겼대요. 근데 엉덩이 씻겼더니 선생님 차가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애가 막 똑똑하다고 똘똘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딱 또 애를 또 차에 딱 태웠더니 애가 엄마 나 차가운 물로 선생님이 엉덩이 씻겨서 나 너무 차가워서 울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운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차가운 물로 씻었어? 아니면 처음에만 차가운 물로 씻다가 나중에는 안 차가운 물로 씻었어?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차가운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은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두꺼운 스웨터를 위에 하나 더 입고 있어요. 두꺼운 가디건. 꼭 두꺼운 가디건을 입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난방을 제가 볼 때는 따뜻하게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다가 한 일주일쯤 다녔나? 한 5일? 2주? 뭐 그 정도 다녔나?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제가 12시쯤인가 12시 반쯤인가 애를 또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밥 먹고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혹시 들어가서 애기 밥을 먹여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들어오래요. 제가 미국에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프리스쿨에서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애를 밥을 먹이려고 들어갔는데 보통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엄청 떠들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먹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애들이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떠들어요. 근데 저는 떠들어도 뭐 조용히 하라고 한다든지 말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말을 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떠들 수 있게 막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뭐라고 잘 하지 않아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아무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거예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돌 지난 애부터 제일 큰 애가 한 만 4세 정도 있는 반이었는데, 제 애가 있던 반이, 애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딱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 어린애들이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애기 밥을 다 먹이고 데리고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애들이 여기를 다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랬는데 다음날 애를 아침에 유치원을 딱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안 간다고 제 다리를 끌어안고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요. 막 억지로 보내려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등교 거부를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게 등교 거부를 진짜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보낼 수가 없구나. 가지를 않는 거를 막 들러붙어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해서 애가 안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원장이 벌써 이제 자기가 다 낌새를 알아챘어. 자기네가 아동학대 한 거를 벌써 다 알아, 본인도. 그래서 저한테 뭐 누구 엄마 제발 애를 보내달래요. 자기가 정말 자기도 우리 생각을 많이 했대요. 생각을 많이 했겠지. 학대를 했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애를 막 보내라는데 애가 뭐 가야 말이지. 애가 막 안 간대요. 그래서 안 보낸다고 하고 이제 저도 원장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애가 안 간다고 해서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애는 안 보내기로 이제 다 결정이 됐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점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때 돈을 얼마나 냈냐면, 그 전에 놀이학교 보내다가 어린이집으로 갈 때는 월 100만 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치원 다니다가, 공립 유치원 다니다가 그 어린이집에다가 연락해서 보냈을 때는 월 40만 원을 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이렇게 학대만 안 했으면 내가 이 돈 내고 그냥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애가 잘못한 것도 없는 애를 그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사랑 포탈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아동학대 신고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별로 뭐 내 감정이 어떻다 이런 말은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전혀 안 썼고, 그 유치원 갔을 때 아이가 그 학대 징후를 보였을 때,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던 내용들, 그런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그냥 사실만 전부 다 썼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CCTV를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CCTV에 전부 담겨 있을 거다. 왜냐면 나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내 의견도 거기다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있을 거다. 봐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경찰서에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처벌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 수사 결과를 받고 싶냐 받지 않겠냐 물어봐서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너무 상처가 돼서 그 결과를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아는 거,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 걸 제가 원했던 거, 그것뿐이었거든요.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냈던 그 금액은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국 유치원은 그 아이사랑 교육 포탈 거기서 대기를 걸어서 그렇게 입소를 하는 거잖아요. 입소 신청을 해서 입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현금 내고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뭐 입학 신청서 이런 거 쓴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게 불법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엄청 후회했겠죠. 괜히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서. 아무튼 아동학대만 안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어요. 사립 한인 유치원에 보냈는데, 교회에 있는 프리스쿨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소속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건물만 빌리는 건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애를 보냈는데 거기에 백인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아줌마 보조교사가 있었는데, 애가 어느 날 애를 이제 딱 또 유치원 끝나고 애를 딱 받았는데 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때렸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얼굴을, 여기 뺨을 이렇게 때렸대요. 근데 그때가 제가 한국에 막 가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한 2주 뒤에 한국에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동학대를 신고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팔로우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냥 애는 맞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 데이케어를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을 따라서 그냥 신고 안 하기 잘했다. 지금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치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는 너무 한인 사회가 좁아서 거기 신고하면, 제가 거기를 안 가면 다른 데 유치원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몇 개 없어서. 그래서 신고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가 학대를 안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조교사가 왜 제 아이를 때린 것 같냐면, 제 아이가 기저귀를 하니까 아마 거기다
대변을 눕지 않았나. 그래서 짜증나서 때리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애가 자꾸 학대를 당하는 이유가 얘가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어디 가면 말을 안 해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처럼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얘가 말을 안 할 것이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애는 집에 와서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애들은 똑똑해. 우리 애가 학대를 안 당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학대들을 당했고 지금은 다행히 물어보면 기억은 못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행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